안녕하세요. 산타크루TV 페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등산 코스계의 끝판왕이자 정말 아름다운 설악산 공룡능선 코스 리뷰를 해드립니다. 공룡능선은 설악산의 내설악과 외설악을 나누는 기준이고 마등령 삼거리부터 문어미고개까지 이르는 4.9km의 능선을 말합니다. 생긴 모습이 공룡의 등이 용솟음 치는 것처럼 힘차고 장쾌하게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한 공룡능선에서 만나는 환상적인 일출, 운해, 각종 암봉 등의 수많은 절경으로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비경에 뽑힐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에서 만든 탐방로 난이도 일람표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만큼 체력관리에 유의하며 산행을 해야 하고 산행 전 코스를 미리 숙지해야 안전하고 즐겁게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룡능선을 즐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소공원에서 비선대를 지나 마등령으로 오른 후 소공원으로 원점회기 하는 코스, 내설악 백담사에서 시작해 오세암에서 마등령 삼거리로 오른 후 소공원으로 하산하는 코스, 남설악 오세 코스에서 대청봉을 오른 후 신선대를 거쳐 공룡능선 산행 후 마등령 삼거리에서 내설악 오세암으로 하산하거나 마등령과 비선대를 지나 외설악 소공원으로 하산하는 코스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외설악 소공원에서 시작하는 들머리와 내설악 수렴동 대피소에서 시작하는 들머리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마등령 삼거리부터 공룡능선의 주요 포인트와 난이도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 가을 공룡능선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제작해봤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공룡능선에 다녀온 후 정리한 공룡능선 산행 타임테이블은 산타크루TV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업로드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설악산 공룡능선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출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진짜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비경 설악산 공룡능선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다 함께 출발! 우선 22년 공룡능선 산행 기록과 23년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2년에는 소공원에서 시작해 비선대를 지나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지독한 오르막을 올라 금강문 근처에서 일출을 감상 후 마등령 삼거리부터 공룡능선을 타고 천불동 계곡을 따라 소공원으로 원점회기했고요. 23년에는 수렴동 대피소에서 시작해 오세암을 지나 힘든 오르막을 올라 마등령 삼거리를 지나 나암봉에서 일출을 감상 후 공룡능선을 타고 마찬가지로 천불동 계곡을 따라 소공원으로 하산했습니다. 22년과 23년 모두 순수 산행 시간은 9시간으로 동일했고요. 22년에는 2시간 정도 휴식 취하며 총 11시간 걸렸고 23년에는 3시간 정도 휴식 취하며 총 12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들머리를 소공원에서 시작했을 때와 수렴동 대피소에서 시작했을 때의 장단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공원에서 들머리 삼아 오르는 장점은 비선대까지는 준비운동 삼아 평지를 걷고요. 금강문 근처에서 만나는 일출 포인트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룡능선에서 만나는 풍경 모두 다채롭고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비선대에서 이 일출 포인트까지 죽을힘을 다해 오른 뒤 만나는 일출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동이 트는 순간 설악의 웅장함이 함께 깨어나는 듯한 느낌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지만 이렇게 힘든 길을 올라오면서 만난 풍경들이 모두 보상해줍니다. 단점은 정말 극악의 산행 난이도이고요. 경사도 약 48%의 산행길을 2시간 정도 올라야 하는데요. 가까운 헬스장 러닝머신의 가장 높은 각도로 2시간 정도 쉬지 않고 7-8kg의 배낭을 메고 오르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수렴동 대피소에서 오세암을 들머리 삼아 오르는 장점은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월하게 마등령 삼거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세암에서 아침 식사 및 식수 보충을 하실 수 있고요. 단점은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수렴동 대피소에서 1박을 하실 때 코를 심하게 고는 산행객이 있으면 한숨도 못 주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바닥에 잔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일출 보기도 전에 발목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코스별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타크루TV 채널 커뮤니티에 업로드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머리별 초반 산행길 장단점을 소개해드렸으니 공룡능선의 주요 포인트는 23년 타임테이블로 영상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4시 20분 오세암입니다. 오세암에서 미역국 먹고 이제 마등령으로 올라갑니다. 자, 5시 45분 마등령 삼거리에 올라왔습니다. 자, 마등령 삼거리에는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마등령 삼거리에서 나암봉 가는 길에는 속초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과 외설악과 내설악의 풍경이 양쪽으로 모두 보여서 장관을 이룹니다. 특히 설악산 성역 중 하나인 화채능선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자, 여기는 나암봉 가기 전이고요. 나암봉, 그리고 저 뒤에 대청봉과 중청, 끝청, 소총대피소, 그리고 그 앞에 용화장성이 있죠. 용화장성 뒤쪽으로 공정함이 있을 거고, 이렇게 쭉 그 뒤로는 서북능선, 여기 귀때기청봉과 안산이 보이고요. 마등령 삼거리에서 나암봉 가는 구간은 거리는 약 500m, 소요시간은 약 30분입니다. 약간의 오르막 구간이지만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이 구간의 가장 큰 장점은 외설악과 내설악의 풍경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외설악의 세존봉과 화채능선,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과 용화장성, 끝없이 펼쳐진 서북능선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나암봉에 도착했습니다. 자, 마등령 삼거리에서부터 나암봉까지는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곳 나암봉에서는 큰세봉, 127호봉, 그리고 저 뒤로 신선대, 마지막 저 끝에는 대청봉과 중청 이렇게 있습니다. 저 큰세봉은 언제 봐도 장관입니다. 자, 이렇게 큰세봉을 가기 위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 나암봉을 넘어왔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꽤 가파르니까 조심히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큰세봉이 멋있게 하늘을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암봉에서 400m만 내려오면 큰세봉 전망대가 있는데요. 대청봉을 향해 비상하듯 큰 날개를 펼친 커다란 새 한 마리가 하늘로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입니다. 이 풍경을 바라만 보아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역시 이 큰세봉이 저 속초바다에서 뜬 태양빛을 받으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자, 빨리 큰세봉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진짜 꼭 장갑 꼭 끼시고요. 장갑 비싼 것도 필요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2,000원, 3,000원짜리 요거 사서 접지력 좋은 거 막 쓸 수 있게 이런 거 사서 그냥 끼고 다니시면 됩니다. 큰세봉 가는 내려가는 길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렇게 뒤로 내려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대신에 잘 잡고 내려가셔야 돼요. 시야도 잘 보고 조심조심. 여기 밑에서 봐도 정말 아찔합니다. 여기 정말 이 구간은 조심히 내려오세요. 큰세봉에서 바라보는 정말 설악스러운 풍경입니다. 뾰족뾰족 솟아오른 암봉들이 하늘로 치솟아 장관을 연출합니다. 보이시죠? 지금 나암봉과 마등령, 세존봉, 그리고 저 울산바위, 그리고 시원한 속초바다까지. 정말 오늘 풍경 너무 좋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봤고요. 1.2km 왔으니까 3.3km 정도? 보이시죠? 최대한 이렇게 평평한 돌을 밟아야 됩니다. 평평한 거, 요거 평평한 거, 평평한 데를 밟고 가셔야 돼요. 평평한 데 안 밟고 요런 거 있죠. 지금 요렇게 삐죽한 데 딱 발 걸리면 진짜 주옥 같은 족저 근막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낭떠러지예요 아주. 자, 조심히 천천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이죠? 저 사이. 저 사이로 보는 속초의 풍경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세존봉이랑 울산바위도 보이고, 그리고 요 부분, 요 뒤쪽, 여기는 킹콩바위죠. 자, 설악산의 정상인 대청봉이 점점 가까이 보이고요. 이 오른쪽에 용화장성도 점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큰세봉에서 킹콩바위 가는 길은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입니다. 길이 좁고 경사가 가파르니 조심히 내려가세요. 정말 여기는 언제 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기이한 암릉들과 이 기이한 암릉들 사이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대박.
외곽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암릉들을 지나면 요 사이로 짜잔! 세존봉과 울산바위 그리고 속초바다까지. 킹콩을 닮아서 킹콩바위 그리고 거대한 암벽들 사이로 비밀스럽게 펼쳐지는 환상적인 풍경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바람골일 만큼 조심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력 추천. 이제 1275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공룡능선에서 가장 긴 깔딱고개를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한 발 한 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도 끝이 없는 깔딱고개 길입니다. 1275봉 올라가는 마지막 언덕입니다. 가장 길고 높은 언덕입니다. 여기 이렇게 저는 오늘 혼자 와서 제가 가는 걸 올려드릴 수가 없으니 작년에 준영이랑 왔을 때 준영이가 올라가는 모습을 그 영상을 삽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천천히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는 길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 깔딱고개의 길이가 길 뿐이지 산행로가 험하진 않아요. 저 뒤에 마등경서부터 나안봉, 큰세봉을 지나서 1275봉에 와 있습니다. 1275봉은 아주 거대한 암봉이고 공룡능선 코스 중에서 가장 길고 힘든 깔딱고개를 올라와야 합니다. 힘든 깔딱고개를 올라오면 뒤로 제가 지나온 풍경이 보이는데 마등봉과 나안봉 그리고 큰세봉이 정말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1275봉 앞 쉼터입니다. 여기서 식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빵과 사과입니다. 아침 식사 간단히 빵과 사과 먹고 다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촛대바위가 나와요. 아까 1275봉 올라올 때 말씀드린 것처럼 1275봉은 공룡능선에서 가장 큰 깔딱고개입니다. 그만큼 내려가는 것도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정말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약간 외계의 행성 어딘가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보이시죠? 이 촛대바위와 저 뒤에 공룡의 등뼈들, 그리고 저 뒤로 대청봉과 중청. 정말 여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요 내려가는 구간이 굉장히 험합니다. 경사도 높고, 그래서 이 철제 구조물 잡고 조심히 내려가셔야 됩니다. 아주 조심히 촛대바위 사이길로 들어가시면 또 하나의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진짜 이곳은 신세계입니다. 여기 촛대바위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또 풍경이 펼쳐지네요. 조심히 촛대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촛대바위 안의 신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죠. 파란 속초바다와 범봉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비록 역광이라 이 아름다움이 잘 담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 설악스러운 고유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거칠지만 아름다운, 거칠고 아름다운, 다소 모순적이지만 실제로 이곳이 그렇습니다. 정말 공룡능선은 예술이라는 표현이 걸맞는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이 뒤에 보이는 풍경 실화인가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룡 등뼈로 올라가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정말 아름답죠? 이제 저 등뼈를 타고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저 뒤쪽에 신선대가 있어요. 저 멀리서 뭔 소린가 했더니 버스 안에서입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하지마. 하나 없는데. 자, 신선대 가는 길 명물 쓰러진 고목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몇 년 전부터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올 때마다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암릉 구간 첫 번째 고목나무까지 코스는 촛대바위에서 급하강 후 다시 가파른 경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벌써 6시간 반째 산행이다 보니 몸의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니지만 최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암릉 구간의 거리는 약 300여 m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번 다시 내려갔다 오르는데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자, 이제 신선대가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울퉁불퉁 솟아있는 이 길로 올라가는데 여기도 또 장관입니다. 아주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됩니다. 네, 저 공룡의 등뼈들을 사이로 저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 멋있죠? 자, 이제 이 나무를 지나면, 자, 저 신선대 가기 전에 요 나무가 보이면 여길 따라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 보이시죠? 공룡의 등뼈가 이렇게 신선대에 가기 전에 이 두 번째 암릉 구간에 조망 포인트에 꼭 올라가 보세요. 용솟음 치는 공룡의 등뼈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고요. 이곳 의외로 잘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꼭 올라와 보세요. 안녕하세요. 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마등령 삼거리부터 눈에 들어오던 대청봉과 중청은 어느덧 코앞에 놓여있는 것처럼 가까워졌고요. 용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암봉들이 연이어 성처럼 느려져 있는 모습이 가히 절경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서북능선은 설악산의 서쪽 끝에 있는 안산에서 시작되어 귀때기 청봉을 지나 중천까지 이어지는 약 13km의 구간인데 설악산에서 가장 긴 능선입니다. 그리고 공룡능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풍경인 공룡의 등이 용솟음 치는 것처럼 힘차고 강렬하게 수많은 봉우리들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이 우뚝 솟아있는 모습.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봐야 하는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비경은 과연 명성 그대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하늘과 파란 속초바다를 배경삼아 놓여진 울산바위와 범봉, 달마봉, 화채능선까지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설악산 공룡능선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설악산 공룡능선입니다. 돼지, 얘는 꼭 웃는 돼지 같네요. 저기가 신선대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면 돼요. 꾸준히 그냥 올라가면 돼요. 여기서부터 경사도 굉장히 가파르고 꾸준히 오르면 정말 공룡능선 최고의 풍경이 또 펼쳐지죠. 신선대 가는 마지막 오름입니다. 아쉽지만 공룡을 놓아줄 때가 됐어요. 이 위에 올라가서 하이라이트를 보고 공룡을 놓아주도록 합시다. 드디어 공룡능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신선대에서 바라보는 최고의 풍경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마등봉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오르고 내려 나한봉, 큰새봉, 킹콩바위, 1275봉, 촛대바위 등 공룡능선에서 만난 다채롭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영상으로 기록해봤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비경인지 실감하게 해준 산행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시작해 비선대에서 마등령 삼거리까지 죽을 힘을 다해 오른 뒤 만나는 환상적인 공룡능선의 일출. 나한봉에 오르면 만나는 수많은 외설악과 내설악의 암릉들은 정말 설악스럽다라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로 웅장하고 매우 아름다웠고요. 대청봉을 향해 비상하듯 큰 날개를 펼친 커다란 새 한 마리가 공룡의 등을 딛고 도약하듯 하늘로 힘차게 비상하는 멋진 큰 새봉. 킹콩바위 사이로 보이는 세존봉과 울산바위, 그리고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던 이곳 풍경. 거대한 1275봉의 우뚝 솟은 암벽이 공룡능선 한가운데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었고, 마치 외계의 행성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신비롭고 경이로운 촛대바위와 뒤로 보이는 기이한 암릉들. 온 힘이 빠져 도착한 신선대에서 만난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비경의 풍경. 건강한 체력으로 매년 공룡능선을 오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올 가을 가족, 친구, 지인분들과 함께 설악산 공룡능선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아서 그림 같은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도 날씨 좋은
올 가을 이곳 공룡능선 꼭 한번 산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하산을 시작합니다. 천불동 계곡으로 하산해서 속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하산하실 때 정말 조심히 하산하셔야 됩니다. 비선대로 하산합니다. 역시 천불동 계곡의 풍경은 기가 막힙니다. 공룡능선 산행은 끝났어도 발바닥에 천불이 난다고 하는 천불동 계곡이 남아있습니다. 조심히 하산하세요. 자,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딱 12시간 걸렸네요. 최종 리뷰를 해보자면 체력에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가까운 산부터 몇 번 오르면서 산행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산에 적응을 좀 하시고 공룡능선에 도전하시고요. 어느 정도 산을 타셨는데 아직 공룡능선을 가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올 가을에 날씨 좋은 날 반드시 공룡능선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머리는 첫 공룡능선 산행이라면 소공원에서 출발하셔서 비선대를 지나 마등령을 오르면서 일출을 감상하시고 마등령 삼거리에서 아침 식사하신 후 나암봉, 큰세봉, 1275봉, 신선대 그리고 무노미 고개에서 천불동 계곡으로 하산하면서 단풍 구경 즐기시면 최고의 코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에서 오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수렴동 대피소나 오세암에서 1박 하시고 전날 가볍게 수렴동 계곡이나 구곡담 계곡 단풍 산행하시고 본 영상 리뷰처럼 오세암에서 마등령으로 오른 후 공룡능선 타시고 천불동 계곡으로 하산하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